하루 247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북한 해커 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해커 그룹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5년 2월 북한 해커들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빗을 해킹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북한의 해킹 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북한의 주요 해커 그룹들과 그들이 저지른 공격들을 살펴보고 바이빗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북한 해커 그룹은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해커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 목표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합니다. 북한의 해커 그룹은 주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며 그들의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전쟁 전략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자금을 훔치거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의 경제를 타격하거나 중요한 정부 정보를 빼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커 그룹은 사이버 전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의 경제를 강화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점점 더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북한 해커 그룹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해커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주요 해커 그룹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 그룹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커 그룹의 공격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그들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 그룹으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그룹은 2014년 소니 픽처즈 해킹 사건과 2017년 워너크리 랜섬웨어 공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니 픽처즈 해킹 사건은 영화 더 인터뷰와 관련된 정치적 이유로 발생했으며 이 공격으로 많은 이메일과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워너크리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의 150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수백만 개의 컴퓨터를 감염시켰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주로 정보기관과 대형 기업을 타겟으로 하며 랜섬웨어, 트로이 목마 등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탈취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APT38입니다. APT38은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또 다른 해커 그룹으로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합니다. 이 그룹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금을 훔치는 것입니다. 2016년 APT38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하여 약 8,1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북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APT38은 특히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해킹을 시도하며 이들의 공격은 고도로 계획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킴서키 그룹입니다. 킴서키는 북한의 주요 사이버 정보 수집 그룹으로 이 그룹의 주요 목표는 정보의 탈취입니다. 이 그룹은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소, 그리고 정치 관련 단체를 타겟으로 합니다. 킴서키 그룹은 주로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메일 피싱을 통해 타겟을 노리고 기밀 정보를 탈취하여 북한의 군사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닥스하울입니다. 닥스하울은 북한과 연관된 해커 그룹으로 주로 한국을 타겟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그룹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정치적 및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닥스하울은 2013년에 한국의 주요 은행들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 공격은 한국 사회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닥스하울은 국가 인프라를 공격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에노로프 그룹입니다. 블루에노로프는 북한의 또 다른 해커 그룹으로, 이 그룹은 주로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자금을 확보하고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블루에노로프는 여러 차례 국제적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벌였으며 고급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은행의 내부 시스템을 침투하고 자금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해커 그룹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2025년 2월에 발생한 바이빗 해킹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빗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2025년 2월에 큰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빗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을 위한 플랫폼으로 보안에 큰 신경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거래소에 콜드월렛에서 웜월렛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해커들은 이 취약점을 통해 이더리움 수백만 개를 탈취했습니다. FBI 조사에 따르면 이 해킹 사건은 북한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FBI는 라자루스 그룹이 이 사건의 배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들은 주로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타겟으로 삼는 공격을 자주 해왔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과거에도 소니 픽처즈 해킹 사건, 워너크리 랜섬웨어 공격 등의 주요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바이빗 해킹 사건은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목표로 한 첫 번째 주요 공격은 아니지만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었고 글로벌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빗은 해킹 사건 후 모든 자산의 보안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 인증, 2FA 등 더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킹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빗은 해킹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를 교훈 삼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각자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바이빗 해킹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전쟁 전략의 일환으로 발생했으며 향후 다른 국가와 기관에 대한 해킹 위협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보안 기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북한 해커 그룹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이빗 해킹 사건처럼 이들의 공격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